아니 아이패드 기본형이 70만원대에 에어가 100만원이 넘는다고? 아니 태블릿 하나 살라 그랬는데 가격이 요즘 정말로 미쳤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성능도 디스플레이도 가격까지 착한 가성비 태블릿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선택이 어려울수록 심플하게.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만 그런 생각 드나요? 아니, 요즘 태블릿 하나 살라고 했는데 가격이 정말로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솔직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애매한 태블릿 살 바에 가격 조금 더 보태서 아이패드 사세요. 저는 항상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아이패드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와, 이제 진짜 아이패드 하나 사기가 정말로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엔트리급 태블릿을 사더라도 거의 무슨 100만 원 가까이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 근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조금만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우리 한 100만 원, 200만 원 낼 정도로 태블릿으로 뭔가 많이 하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은 대부분 노트북으로 하고 태블릿으로는 게임하거나 뭐 영상 보거나 다이어리 쓰고 뭐 이 정도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 정도 용도에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자니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가성비 태블릿 시장에 주목을 해야 될 때다 라고 강력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녀석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아이플레이 70 울트라 패드라는 제품입니다. 현재 가격이 기가 막힙니다. 4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는 태블릿 PC인데 크기 보십시오. 맥북 네오랑 크기가 비슷하다. 그럼 몇 인치다? 13인치다. 그렇다면 성능이 별론가? 아닙니다. 스냅드래곤 7 젠3가 들어갔고요. 아니 그럼 디스플레이가 별론가? 아, 그것도 아닙니다. 144Hz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어요. 디스플레이만 봐도 아이패드보다 나은데? 뭔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아니 이 가격이 맞아?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사왔던 태블릿들 너무 비쌌던 거였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제품이더라고요. 아무튼 오늘은 너무 메이저 제품들이 너무 비싸져가는 태블릿 시장에 정말로 가성비 태블릿으로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제품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처음에 가성비 패드라고 해서 약간 플라스틱 장난감 같은 감촉과 디자인일 줄 알았는데, 이 제품은 풀 메탈 바디라 묵직한 느낌, 단단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알루미늄 가공 마감도 꽤 준수해서 전혀 싼 티가 나지 않습니다. 뭐 솔직히 제품 자체가 막 아이패드처럼 엄청 좀 감성이 있고 이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49만 원이란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도 준수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은 13인치의 대화면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성비 제품에서 베젤이 너무 넓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베젤도 생각보다 넓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이렇게 손으로 들었을 때 전원 버튼과 볼륨 조절 버튼은 이쪽에 들어가 있고, 펜슬도 전하는데 펜슬도 이렇게 아이패드처럼 옆에 착 붙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고 화면도 크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마음에 드는 디자인과 화면 크기, 또 마감 품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또 마음에 들었던 게 키보드 케이스가 있거든요. 바로 이 녀석인데, 이것도 키보드를 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키보드 케이스를 장착을 해주면 정말로 13인치 노트북 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케이스 하나만 장착을 해줘도 뭔가 좀 비즈니스용 노트북 같은 느낌을 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 키보드 케이스도 생각보다 상당히 품질도 괜찮고 마찬가지로 가격 대비해서 저렴한 느낌이 나지 않는 제품이어서 상당히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키보드랑 트랙패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보고요. 바로 이 태블릿의 본질이죠, 화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3인치 화면이라 그런지 시야가 탁 트입니다. 화면 보는 맛이 확실히 있고요. 넷플릭스 보거나 유튜브 볼 때 확실히 화면이 크기 때문에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고요. 또 화면이 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화면을 분할해서 PDF를 보거나 뭐 메모를 하거나 했을 때도 답답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로 큰 장점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태블릿도 작은 태블릿만의 매력이 있지만 좀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이 13인치의 크기 상당히 큰 메리트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인치 태블릿 생각을 해보십시오. 에어 13인치나 프로로 가야 되는데 너무 비싼데 아니 50만 원도 안 하는 태블릿이 13인치야. 벌써 게임 끝 아닙니까? 그리고 게다가 144Hz 고주사율까지 넣어주면서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눈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 화면 크기랑 이 디스플레이 스펙만 봐도 야, 이거는 40만 원대의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다른 태블릿들은 다 처분을 하고 아이패드 미니 사용하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고주사율 태블릿 사용하니까 확실히 부드럽긴 부드럽더라. 이제 앞으로 출시하는 태블릿들은 120Hz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될 텐데 넣어줄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성능인데요, 우리가 가성비 태블릿 구매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아니 막상 이렇게 화면도 크다고 그러고 가성비 좋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아니 이렇게 버벅이면 어떡해, 답답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일단
이 녀석은 스냅드래곤 7 플러스 젠3가 들어가면서 뭐 앱을 켜고 닫거나 앱에서 앱으로 넘어가거나 뭐 게임이든 웹서핑이든 뭐 필기든 어떤 작업을 해도 답답함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또 고사양 게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원신도 플레이를 해봤는데 중간 옵션 기준으로는 거의 80프레임 정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높은 옵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도 50에서 60프레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플레이했을 때는 뭐 높은 옵션으로 게임을 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느낄 정도로 성능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와 미쳤다 최강 성능이다가 아니라 49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달고 우리가 태블릿으로 하는 거의 모든 행위에서 답답함이 없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원신 같은 고사양 게임도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하고 또 웹서핑이든 간단한 업무를 보든 영상을 감상하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든 화면도 크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은데 답답함까지 없다?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키보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사실 이번 제품에서 가장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 이 번들 키보드였습니다. 보통 이런 가격대의 태블릿에서 사용이 가능한 키보드들은 그냥 뭐 덤이다 뭐 있으니까 없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좀 저가형 키보드 케이스를 많이 사용해 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대를 안 했는데 이 키보드 케이스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일단은 타이핑하는 느낌도 생각보다 너무 괜찮아서 뭐 유튜브 대본을 쓰거나 뭐 메일 답장을 하거나 전혀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트랙패드인데 사실 제가 이런 키보드 케이스 쓰면서 제일 별로였던 게 트랙패드 누르면 막 어디 누르면 조금 들어가고 어디 누르면 막 많이 들어가고 막 이게 균일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좀 별로였는데 이 제품은 트랙패드도 생각보다 너무 좋았다. 물론 제가 제일 선호하는 트랙패드인 막 햅틱 피드백을 주는 그런 트랙패드는 아니지만 웬만한 저가형 윈도우 노트북에 들어가 있는 트랙패드 정도의 그런 품질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보다 이 주변 액세서리까지 상태가 괜찮으니까 더욱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펜슬도 계속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대학생분들이나 사회초년생분들 우리 펜슬로 뭐 합니까? 뭐 간단한 메모하고 뭐 공부하고 뭐 다이어리 꾸미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은 없습니다. 이 사용했을 때 느낌도 괜찮고요. 굳이 사용했을 때 느낌은 애플 펜슬의 느낌이 조금 더 가깝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요. 물론 내가 이걸로 드로잉을 할 거야 엄청나게 전문적인 작업을 할 거야 하기에는 당연히 좀 아쉬울 수 있으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펜슬 사용 용도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펜슬도 생각보다 준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가격대의 태블릿에 키보드 케이스 있고 펜슬이 있고 이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데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들을 가지고 있어서 더욱더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단점도 있겠죠. 일단 겉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저가형 태블릿이다 라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워낙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태블릿 쓰시면 아이패드나 겔탭을 쓰시니까 뭐 이런 부분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카메라? 근데 뭐 태블릿으로 카메라 많이 쓰시나요? 전 잘 안 쓰는데. 물론 뭐 깊숙이 파고들면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도 안에서는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있는 단점도 없었다. 저는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아무튼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아이패드를 살 필요가 없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아이패드가 가진 압도적인 앱 생태계, 또 완벽한 최적화, 그리고 사후 지원 등 당연히 비싼 제품은 비싼 돈값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태블릿으로 하는 것들이 100만 원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들입니까? 넷플릭스를 보는 게, 유튜브를 보는 게, 필기하는 게 무조건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지불하고 나서 해야 할 것들인가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 제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너무 남들의 시선 또 브랜드 감성이 취해서 과도한 소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최근에 조금 들긴 하더라고요. 제품들이 너무 비싸요. 요즘 뭘 사도 다 비싸졌어.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진짜로 가성비 제품들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려고요. 아무튼 오늘 제품 총평입니다. 오늘 제품이 뭐 아이패드를 이겼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게다가 이렇게 좀 가성비 태블릿으로 게임이나 유튜브 시청 뿐만 아니라 키보드 케이스나 펜슬로 생각보다 생산적인 활동들 또 생각보다 좀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태블릿이 필요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좀 중저가형 태블릿으로도 충분히 100%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가성비 태블릿 찾으셨던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노트북, 태블릿, 가성비 제품들에 제가 좀 주목을 해보고 많이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조만간 소개해드리고 싶은 가성비 노트북 이미 좀 제가 구해서 영상 준비 중이거든요.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고요.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제품 하나하나 살 때 좀 신중하게 고민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패드처럼 또 제품들 가격이 언제 오를지 모르잖아요. 아무튼
아무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가성비 넘치고 좋은 제품도 찾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이 올수록 심플하게, 지금까지 저는 심플이었습니다. 그럼 안녕.